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파빌리온에 특화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을 보여드리게 어차피 파빌리온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잊혀진 건축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런 일련의 어떤 리서치라고 해야 될까, 연구를 최근에 한 6년, 7년을 해왔는데, 그 전에 또는 최근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아젠다랑 별 상관없이 설계했던 건물들이고요. 저는 약간 운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계들을 몇 가지 실제 지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사무실 그 전엔 프리랜서처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직원이죠. 스텝이 처음 생기고 나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도대체 말하는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있는 미디어, 건축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박혔다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건축적인 생각 없이 생각보다는 좀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걸로 투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더더욱 어떤 형태주의적인, 좀 더 표현주의적인 이런 건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 보면 어떤 폴딩이라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어떤 건축 그런 어휘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식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것도 보면은 그런 어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의 것들이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저의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옛날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한옥마을처럼 어떤 건축적인 복제는 아닌 것 같고, 저한테 지금 한옥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경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마치 이런 주라기 공원의 옛날 공룡들을 그냥 복제한 것처럼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냥 하나의 씬파크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라기 월드에 보면 인도미누스 렉스라고 티라노사우루스랑 이것저것 뱀이랑 파충류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만든 괴물 공룡이 나오는데, 어떤 동아시아 전통 건축 이런 것들도 제가 재해석을 함에 따라서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3년, 14년부터 제가 좀 답사를 다니면서 연구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중일 건축들, 제가 지금까지 답사 다녔던 지역들을 표시를 한 거고, 특히 저는 이 중에 뭐라고 할까요? 공포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두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포가 가장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영어로는 브라켓팅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붕과 기둥을 연결하는 어떤 구조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저희가 궁궐 건축이라든지 사찰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람들한테 보면은 단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심볼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장식이 되기도 하고, 또 인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동아시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던 게 2013, 14년도에 중국의 운광석굴이라고 하는 데 갔는데,
제가 사실 리서치한 것만 보여드려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라서 빠르게 제가 사진을 좀 정리를 했는데 더 빠르게 할게요. 여기 제가 표시한 것들이 보면은 옛날 초기에 나왔던 어떤 이런 목재 결구 구조죠. 보면 약간 지금의 트러스 구조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람 인자라고 해서 인자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흔적들이 5세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약 1600년 전 이때 처음 어떤 목재의 어떤 시스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이거는 저희 북한에 있는 고구려 시대 쌍용총이라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 석굴이긴 하지만, 이렇게 목재를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표현을 한 거죠. 분명히 이제 목조 건축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건 불광사라고 하는,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한옥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첨화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건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고, 제가 그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던 게 너무 그 전통, 뭐 이런 것들, 한국성,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 건축, 일본 건축을 동시에 연구한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꼭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뭐 중국, 뭐 일본 이런 영향을 계속 받은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불광사 1000년 정도 된 목탑인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목구조 시스템이 쓰였고 그런 것들도 저한테 인상 깊었고 호류주의 일본 건축이 보면 굉장히 이런 캔틸레버가 첨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10m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어떤 지붕의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수평부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애들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목수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해왔고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결국 요거를 한번 테마로 해서 리서치 테마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제 안도가 세비야에 했던 일본관이죠. 세비야 엑스포에 했던 일본관인데 요거나 이제 중국 아까 그 이태원 선생님 보여주셨지만 상하이 엑스포에서 중국관이고 요건 뭐 최근에 태국에서 국제공항 설계에 당선된 안인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결구 목구조에 대해서 현대 건축의 어휘를 써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얘가 구조적인 역할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옛날 좀 동양의 어떤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노스탈지아적인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얘가 뭐 건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나무 그 목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 정도를 했고요. 뭐 요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파빌리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파빌리온이 건축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 그게 건축화가 됐기 때문에 뭐 파빌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요즘에 어떤 그 디자인 컴퓨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또 건축이 계속해서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디지털적인 꼭 디지털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국 시스템도 그 컴퓨터적인 걸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어널리시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 했던 건데 이건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하게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거고 세 번째는 뭐 조금 다르게 요즘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도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거는 형태적으로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봤고 이제 네 번째 하면서부터 스케일을 키워서 결국에 이제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구조체가 돼야 되는 거죠. 건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적인 테스트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뭐 구조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 가장 정확한 구조 계산은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뭐 흔들어 본다든지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파라메트릭 툴의 어떤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조의 분석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 세상 굉장히 설계하기가 좋아졌다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툴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가 뭐 단순히 뭐 제가 이게 예뻐서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능이 가장 좋으니까 한 거고, 목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조인트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또 뭐 본드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인트에 대한 리서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의 부재로 이루어진 그 목업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라고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게 있는데, 그 파이널리스트가 돼서 이렇게 출품을 했죠. 그래서 뭐 원래는 뭐 큐레이터 하시는 분이,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하시는 분이 좀 재밌고 뭐 이렇게 이벤트적이고 이런 거를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뭐 저야 뭐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당선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했던 목구조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러다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가 돼 버리는데, 이게 저한테 의미가 남으려면은 너무 당선 위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연속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디벨롭을 했었죠. 모형도 만들고 뭐 투시도도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막판에 조금 더 이제 그 박물관 그 관람객들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약간 자기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6번째인데, 마지막으로는 뭐 구조적인 성능뿐만 아니고 시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리서치를 해서 쉽게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결국은 뭐 제가 혼자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조인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적용할 수 있게 하되, 다만 구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성능은 나와야 되고 했었죠. 그래서 뭐 제가 한양대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도 한번 설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집을 하나 설계할 기회가 생겨서, 사이트는 경상북도 상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변에 있습니다. 땅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이렇게 찌그러진 그 다면체가 아니고 다각형의 어떤 땅인데, 이 땅을 한 이유는 뭐 이게 제일 싸니까 이 땅을 한 거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한테는 뭐 사람들이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뭐 알고리즘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가려면은 너무 뭐 정방형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뭐 일반적인 어떤 건축 환경에서 해결을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지금 나무가 3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육면 육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각형을 땅에 맞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사할 때 이제 하시고, 뭐 당연히 건물이 그 정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건물에 대한 어떤 관점,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으로 뭐 건물의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기고, 다양한 작은 건물임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뭐 시골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전원주택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인데, 시골 가시면은 뭐 요런 지금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커서 안 보입니다. 보이시죠? 커서 보여요?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요런 지붕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80년대, 70년대 많이 지어진 집들이 많은데, 일종의 어떤 보급형 새마을 주택이라고도 하고 보급형 주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지붕이다 보니까 누수나 방수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해보진 않았지만 한 7, 80%가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농가 주택들은 다 다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은 날아다니는 지붕 같은 거 해보면은 그것도 좀 맞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뭐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목 구조를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부에서 살짝 보여주고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감동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붕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했고요. 이거는 뭐 처음에 설계하면서 그 스케치했던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게 떠 있는 지붕에 대한 생각들, 뭐 이거 뭐 벽면 디테일이고, 이제 도면화하고, 어, 네, 이제 구조 시공할 때고, 이제 실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구조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나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그 리서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처음엔 나무 하나만 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좀 어떤 증식하는 나무가 계속해서 증식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좀 더 발전적이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또 나무가 요것처럼 이제 정 가운데 공간 가운데 붙어 있게 되면은 평면적으로 이제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가 되니까 좀 벽면에 붙이는 것도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나무 세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까 뭐 제가 리서치했던 것처럼 구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이제 땅에 안 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나무처럼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집 자체가 구조체가 집에 비해서 조금 헤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이게 표현이 되려면 땅에 이 구조체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터치하고 있는 정도, 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접촉 부위를 이제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이거 이제 비내력 벽이 있는데 뭐 단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벽이 하부에 있는데 이 벽에도 실질적으로 닿지 않게 살짝 살짝 걸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제스처들을 연속해서 취했고요. 뭐 이거는 뭐 한 4,000개, 5,000개 정도 되는 조각으로. 요 하부 구조에 관련된 거는 4,006개고 또 상부에 이제 지붕 프레임을 만드는 게 또 뭐 한 몇백 개 될 거니까 5,000개 가까이 되는 조각으로 만들어졌죠. 시공에 있어서도 뭐 기본적 옛날에 어떤 관행적으로 쓰던 이런 도면 가지고는 그 인부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라모델 이제 설명서처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거 보면서 매뉴얼 보면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했었고 또 아무래도 이 조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뭐 라벨링을 해서 그 라벨링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조립이 되게 했었고요. 시공 과정이고 뭐 금속이라든지 못이라든지 뭐 거의 안 썼는데 이제 맨 최상층에 만나는 부분만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구만으로는 저도 약간 불안함이 있어서 이쪽에는 금속적인 글 쓰고 그 외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그 어떤 추가적인 부가적인 연결 장치를 쓰진 않고 다 목구조의 결합만으로 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조각이 사이즈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라벨링을 다 했었고요. 실제 시공하는 모습이고 네. 뭐 이거 저예요. 전데 이게 시공할 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인데 저희 인턴 학생도 있고 저희 스태프도 있고 한데 그때 가서 뭐 저희가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이것도 뭐 제가 웹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시공을 했었고 바닥도 제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네이버 지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네이버 그 스트릿뷰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 내부 공간은 뭐 어떻게 보면 공간 안에 집 안에 숲을 만드는 숲 안에 있는 듯한 느낌. 그 뭐 우리나라 시골이고 저는 그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특히 이 상주는 이 사이트 주변이 거의 폐가들이 너무 많고 거의 뭐 망해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왜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거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부지향적인 설계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 이제 간접으로 한번 반사돼서 들어온 그 태양빛이 이제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마치 정말 숲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더 감성적인 이런 느낌도 생각을 했었고 뭐 이건 실제로 가구를 했을 때 그렇고
그리고 뭐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광선이 들어오지만 이게 또 너무 오랜 시간 들어오면은 내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은 뭐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기 되게 쉽잖아요, 컴퓨터로. 그래서 컴퓨터가 뭐 여러모로 뭐 쓸만해요, 쓰면. 어떤 이런 뭐 구조라든지 그림자 뭐 이런 효과들 보면서 처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되게 입체적인 효과가 나오기도 하죠. 조인트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뭐 사람 사는데 불편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는데 뭐 저희 지금 뭐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제 동생이고요. 남동생이 클라이언트고 실제로는 클라이언트는 안 살고 제 부모님이 사는데 뭐 불편하지 않아요. 제 애기들이고 제사 지낼 때 아주 뭐 훌륭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뭐 애들은 좋아합니다. 뭐 비디오를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다행히 뭐 매체에도 소개되고 해서 요즘 뭐 프로젝트들이 이제 관련된 비슷한 어떤 유형으로 다행히도 그래서 뭐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네, 요거 빨리 20분이 넘었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경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경주는 워낙에 이제 법규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뭐 세그루스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 저는 어떤 내부 건축 구조와 어떤 나무라는 물성과 그다음에 내부 공간과 이 세 개가 어우러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는 뭐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한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경제 그 조례상 하고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예, 뭐 별 문제만 없으면 행운을 빌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호명해 드리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팔면체 형태의 조인트 모듈을 사용한 목구조 프로토타입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 트리테라스 주택에 적용시킨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팔면체,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죠. 뭐,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고 할까요? 뭐 건축적 연구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뭐, 프로타이핑을 계속 하고, 근데 이게 뭐, 건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집 지으려고 설계하는 거지, 뭐, 나무로 무슨 조형물 만들려고 설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충분히 실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제 사이즈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긴 거죠. 이제 뭐 건물로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더 디벨롭해서 어, 이제 세그루집이 된 거고. 근데 원래 처음에 생각했을 때 결국은 뭐 이제 기둥 고 시스템이 모여서 저희 어떤 뭐 근대주의 건축들도 보면 뭐 르꼬르비제 얘기한 것처럼 뭐 도미노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기둥 시스템들이 모여서 건물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나무 그 하나만 한 것도 결국 그게 모여서 모이면 공간이 되고 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세그루집은 이제 그 나무가 세 개가 모인 거죠. 네. 답이 됐나요? 네, 그럼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트리 테라스 하우스에서 네. 그 목재가 결구되는 방식이 프로토타입과는 완전히 변형된 것 같은데, 그게 뭐 이제 아니에요. 스케일이 커진, 요거예요. 요거랑 똑같고 요게 이제 뭐 세련됐다는 건 주관적인 거고 이건 좀 약간 투박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좀 어떤 그 퍼포먼스 위주로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변형을 시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계속 틀이 6개가 계속 뭐 디벨롭이 되면서 네, 세그루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답변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시민 정진기 분 질문해 주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저 조립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저 부품들이 이제 장소나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부품들인지 아니면은 크기가 똑같은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 다릅니다. 뭐 제가 많은 내용을 원래 이게 제가 얼마 전에 1시간 반짜리 강연할 때 준비했던 것 중에 자료를 한 3분의 2 정도로 추려서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이 이제 명확하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걸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정육면체라든지 어떤 정방형의 육면체였으면, 일단 같은 레벨에 있는 부품들은 다 같은 사이즈겠죠. 근데 이게 땅에 맞춰서 이 건물의 평면 자체가,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되게 미묘한 차이로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평면적으로도 같은 레이어에 있는 것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뭐 약간 미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레이어마다 다 높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품들이 보면 이런 뭐 부품이라고 하다 보니 이런 어떤 피스들이 결국엔 다 다르게 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라벨링을 해서 네, 그것들을 다 요 구제마다 다 붙이고,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야 뭐 제 스태프들이야 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또 인부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런 매뉴얼을 만든 이유도
한 단 한 단 쌓아가면서 예를 들어 1층 첫 번째 레이어에 두 번째 칸에 몇 번째 이렇게 해서 레이어링을 라벨링을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감사합니다. 네. 네, 한양대 에리카 질문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외람되지 않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받으셨더라고요. 예, 14년도에 받은 게 혹시 그것도 목구조 관련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레드닷은 지금 요걸로 받았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계한 거긴 하지만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이걸 보여주고 누가 설계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과연 사람들이 내가 설계했다고 제가 굉장히 다양한 건축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을 그냥 따라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싫었던 거죠. 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제 영역을 좀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물들이 그래도 다 어디 잡지에도 나오고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런 건물들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크리틱도 제 스스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 받고 어디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물이라는 생각은 저는 제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설사 이게 덜 알려지고 설사 이렇게 잡지에 안 나오고 상을 못 받더라도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 안 받고 그거 안 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송실대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의 한옥 같은 경우를 보면 지붕 구조체랑 틈 사이에 이제 흙이나 회벽으로 메꿔서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집에서 이제 밑에 벽체랑 그 지붕 구조체 사이에 유리가 지금 약간 접속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걸 봤는데 그 디테일 부분을 네네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유리를 하나하나 재단 네네. 약간 끊겨서 제가 100%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면을 보시면은 아까 시골에 있는 어떤 가벼운 지붕을 만드는 컨셉도 있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건축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건축 경험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 구조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외부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외부적에서 한번 경험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 경험하게 하고 이게 저한테는 더 이제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얘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띄운 거죠. 그래서 이 벽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구조적인 역할을 안 하고 단열 역할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요 유리 같은 거를 어떻게 어떤 유리에 대한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디테일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지금 약간 접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육면체가 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리 사이즈라든지 형태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요즘 워낙에 유리 산업 자체가 크고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리가 크게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쓰는 어떤 보면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이런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PVC 프레임이나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유리와 실제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면 콘크리트 구조 벽 그거에 어떤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유리끼리만 붙이면 그 틈에서 단열이 생기니까 단열이 깨지니까 결로가 생기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프레임이 생겨버리면 그게 굉장히 둔해 보이고
어떤 뭐 이 목구조가 되게 순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프레임을 다 없앴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요런 애들이 이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커스텀으로 그 나무로 제작한 프레임을 쓴 거죠. 근데 이 안에 보면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충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이게 얘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을 요게 보이는 요 까만 거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게 삼중유리이기 때문에 이 유리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렇게 그 생기는 거지 프레임은 아니고 여기 프레임을 숨겨야 되니까 그 프레임을 숨기기 위한 디테일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죠. 뭐 이 시골에 누가 좋은 인부들이 와서 작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작업하는데 일용직 분들이 이제 그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시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민 최말금별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나무 조각이라고 하나요? 부품이라고 하나요? 그 각각의 요소들의 두께는 혹시 구조적으로 결정하신 두께인가요?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혹시 더 줄일 수도 있거나 뭐 더 크일 수도 있거나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목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목 구조라는 게 구조의 힘을 선으로 분석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선만으로 돼 있죠. 선적인 요소로 돼 있고 이제 기본적인 미니멈 사이즈는 제가 알고 있어요.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요거 이상은 돼야지 요거보다 작아지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너무 두꺼우면 둔해지고 너무 얇으면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걸 제가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건축가의 어떤 본인의 감각이라든지 뭐 기호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 같고 여기 뭐 제가 다른데 어떤 뭐 크리틱들을 모시고 가면 이런 곡선에 대해서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냐 미적인 이유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국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이게 한국적으로 느껴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선만으로 있으면 딱딱하다 보니까 이런 곡선을 넣은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저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아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 그다음에 구조적인 해석에 대한 그건 뭐 논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미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김재경 건축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